대전을 대표하는 대학, 대전대학교 비전 위크. 다시 한번 여러분의 박수와 환호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비전 위크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나답게 비전 찾기라는 주제 강연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인공은요, 정말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안도하지 않고 그리고 안주하지 않고 늘 도전의 삶으로 지금까지 설레는 나날을 보내오신 행복한 주인공이십니다. 황토를 깔아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개족선 황토길을 조성해서 한국인이 가장 가보고 싶은 백선의 선전이라는 명소를 만든 주인공이시기도 하고요. 그렇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사람과 자연을 이어주면서 또 문화 공연으로 모두가 함께 더불어서 행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정립을 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네키즈 컴퍼니의 조은혜 대표를 여러분께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야, 오늘 환호선이요, 마지막 마무리가 아주 의미롭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멋지시죠? 청바지에 운동화에 개족선을 마라톤을 여러 번 하셨고요. 마라톤을 총 51번을 하신 분입니다. 42.19km를. 자, 오늘 여러분이 궁금한 이야기를 대변해서 질문으로 함께 패널로 참여해줄 우리 새 친구를 또 의자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주실까요? 좋습니다. 우선은 자기 소개부터 좀 해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방송공연 예술학과 1호학번 정혜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송공연 예술학과 15학번 홍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송공연 예술학과 1호학번 이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기다림만 들으면서 어떤 궁금한 점, 질문을 여러분을 대변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공연예술학과 방송공연예술학과 국제언어 내가 사람 이야기 들으면 좀 도움이 될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창업을 했어요. 33살 때 2천만 원 가지고 혼자 창업을 했어요. 처음에 전화정보소 사업을 했습니다. 전화선이 많이 보급되니까 전화선을 활용해서 정보를 좀 올려주죠. 제가 무슨 광고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크리스마스 삐삐 인사말 아직도 카드 쓰니?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핸드폰을 전화하면 음악 나오죠? 자기가 못 듣지? 밖에 들려주죠. 90년대 여러분 대표문화가 뭐냐면 삐삐하고 서태지입니다. 그죠? 90년대 대표문화가. 이게 뭐냐면 삐삐 옛날에 90년대 중반에 삐삐를 호출한 건 음악이 나왔습니다. 그걸 이 아저씨가 질문했거든요. 이때는 90년대 후반이라 2000년 초반에 이때는 여러분 막 지금같이 막 이렇게 서로 통신을 하면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생일 축하 때 많이 썼어요. 사람 보면. 그래서 산소가 다른 술보다 3배가 많으면 30분 일찍 깼나 인정이 됐습니다. 여기 사람이 웃는 옆모습입니다. 이게 턱이고 여기 턱, 여기 코고 코, 그죠? 이 오토를 마신다.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뭐냐, 늘 남들은 지나칠 수 있는 거를 나는 뭔가 좀 달리 보고 했죠, 그죠? 그렇죠? 네. 그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촉이 열려있어요, 촉이라는 게 오감. 오감은 뭔가 우리 듣고, 그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네가 촉각, 이거 만지고. 이게 살아있으면은 늘 보는 것도 달리 보는 거예요.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난이다 보다 굉장히 힘들어요. 자세히 보면은 물론 그게 우리 기성세대나 이 사회가 많이 만들어난 구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너무 남들 따라가.
누가 이렇게 쭉 이쪽으로 가야 된다 싶으면 전부 그쪽으로 쏠려갑니다. 거기서 경쟁을 하면 여러분 피가 튀어요, 피가. 그렇게 하지 말고 기본적인 걸 가져가더라도 내가 뭔가를 끌릴 수 있는 거 남을 의식하지 말고. 나답게 비전 찾기.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죠? 행복이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것을 내가 할 때 행복한지, 그리고 잘할 수 있는지, 가슴이 설레이는지, 가슴 뛰는 삶을 어떻게 내가 구축을 해갈 수 있을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조홍래 회장께서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 가지 값진 경험들을 통해서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로 뛴다라는 게 굉장한 수고로움이 따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또 보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지금까지 노력 중에 이것이야말로 내가 참 내 노력에 비해서 정말 내가 감사하다는 거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계족산 항토길 보시죠, 그죠? 저걸 이제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할 때 돌밭에다가 이제 맨발로 걷는 걸 하겠다고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특히 직원들이 이제 좀 미친이 아니냐, 누가 저게 맨발로 걷겠느냐 하고, 둘째는 이제 비가 오면 쓸리 나가잖아, 흙을 깔면, 그죠? 그 짓을 왜 하느냐, 그 돈이 있으면은 특히 여러분들 신입 학생들 들어오면 공짜로 소주도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회사가 망할 끝이 생각했어요. 근데 나는 내가 스스로 양말에 구멍이 나도 걷고 뛰고 하면서 참 좋은 걸 느껴봤고, 또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이렇게 와서 이제 걸어보고서 참 좋아해요. 그걸 보는 내가 또 좋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돈을 투자를 연간 수억씩 투자를 하는데도 이걸 단순하게 내가 얼마를 내가 투자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소주가 몇 배 팔리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고, 내가 좋고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끌려서 내가 계속 투자를 했어요. 하다 보니 처음에는 참 보잘것없고 힘이 들고 알아주지도 않았지만 서서히 알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또 나름대로 인정을 해주고 공감을 해주고 참여를 해주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큰 보람이에요. 자, 오늘 패널로 나온 우리 친구 중에 지금까지 이야기 듣고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잡아주실까요? 저는 책에서 대통령 각하 신발을 보여주시는 그 파트가 인상이 깊었는데요. 우리나라에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는데 어떤 계기로 에코힐링을 선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참 여러분 예리한 지식을 또 지식을 하시네요. 짧게 내가 이야기할게요. 2007년도에 여수 엑스포 입주 때문에 외국의 외무부 장관들 많이 초청했어요. 그때 그 나라 외무부 장관들을 제가 계족산에 초청했습니다. 한국이 자랑을 하려고.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그분들이 너무 한국이 친환경적인 이렇게 친환경적인 나라인 줄 몰랐다. 에코힐링이라는 걸 이야기했을 때 맨발로 걸으시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아프리카 형제국인데 한국을 지지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나라에 가가지고 마라톤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 나라 국민을 내가 뛰게 만들었죠. 3년 동안 이벤트를 하고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그 나라에 내가 민간 외무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 방문하게 되죠. 방문에 다 자연히 이제 우리 대전에 제가 모시죠. 청와대에서는 왜 대전에 가야 되느냐? 잘 때도 없는데 왜 또 산에 가야 되느냐? 왜 또 벗어야 되느냐? 신발. 저는 이제 그 세이셸이라는 나라거든요. 그 대통령이 세이셸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고급 휴양지입니다. 오바마, 베컴 이런 사람들이 휴양가. 세계 최고급 휴양 국가의 대통령이 우리 지역에 와서 그 산에서 맨발로 걸었다는 건 대단한 스토리다. 그 사진이 지금 하고 있어요. 처음에 내가 대통령 갖고 신발 안 벗으시오 하니까 일국의 대통령이란 말이야. 신발 벗어난다고 조금 뿔이 났어요. 쫙 걸어가다 보면 너무 좋거든. 그게 10월 15일입니다. 한국의 10월 중순이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다가 파란 하늘에다가 오늘 항토 길이 있으니까 좀 가더니만 쫙 입이 쫙 벌어져요, 이게. 자기 나라에서는 바닷가에서 맨발을 걷는데 한국에서는 대전에 와서 산에서 이런 곳에 맨발을 걷는데 너무 좋다. 동질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산에 오면 발도장을 찍어줍니다. 자기 발 보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발도장 찍어드릴 때만 기분 좋다고 250년 사는 거북이를 2마리 선물했어요. 대전 동물원에 있습니다.
그게 이런 스토리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우리 한국에 오게 있고, 좀 이해가 됩니까? 네. 예. 그래서 에코 힐링이라는 건 왜 어떻게 이걸 만들어냈나? 이 양반, 이 친구가 학생이 참 재밌게 읽는 모양인데, 우리가 산에서 숲속에서 한투를 깔아서 맨발로 걷는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 긴 시간에 걷고 뛰고 하는데 보니까 사람들 표정이 너무 좋아요. 몸은 좀 지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자연 속에서 이렇게 자연과 접하고 즐기다 보니까 참 표정이 좋아서 이게 뭔가 마음이 치유가 되는구나. 그래서 자연의 에코와 힐링을 합해서 에코 힐링이라고 만들었어요. 이걸 우리가 2007년도에 상표 등록을 했습니다. 그때는 힐링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에코 힐링을 만들어내고 캠페인을 펼치고 대통령을 모시다 하고 이렇게 됐죠. 이게 2009년도에 대통령이 오시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정말 네, 좋아하는 황토끼를 만들어서 거기를 걷고 또 마라톤을 통해서 또 민간 외교 역할까지 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요새 엑스포가 유치를 되는데 정말 독특한 외교 역할을 했습니다. 그 세상에서 지지를 해 주어서도 큰 역할이 됐었고요. 방송 예술 공연도 그렇고 국제 언어학도 그렇고요. 감동이 있게 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죠. 좋아하는 것을 진정으로 열성을 다해서 펼쳤을 때 다른 사람한테 마음의 감동을 선사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것을 함께 나누는 기쁨, 눈물 나게 행복하다. 아까 7005 사요에서 한번 문구로 접했을 텐데 그때 우리 회장님께서 정말 행복의 경우 기쁨의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내용이 또 책이 됐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읽으면서 공감하고 여러 가지 느낌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친구 한번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회장님께서는 인폭이 돈폭이라고 말씀하실 만큼 이렇게 책에서도 언급하실 만큼 인간관계를 되게 중요시 여기시는데요. 그러면 회장님께서는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인폭이 돈폭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장, 덕장 있잖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복장에 복이 많은 답니다. 제가 늘 좀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배려였다, 배려. 교선 한투도 동행한 여자분인데 그 신발을 벗어주고 또 내가 해봐서 좋아서 다른 사람이 좋아하기 위해서 쭉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먼저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준다는 거 이게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상대의 마음을 먼저 내가 한번 헤아려준다는 거. 자, 그리고 많은 사람을 안다고 내 인맥이 붙은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슨 모임에가 굉장히 수천 명의 전화가 있더라도 내가 막상 어려울 때 도와주고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 별로 없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내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많이 알아요. 또 내가 뭔가 필요할 때 많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2월달에 지방대, 중남대 졸업을 했는데 내가 늘 밥상머리에 앉아있는 얘기했어. 너 지방대 다는 거 기죽지 마라.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다 요즘은. 그러니까 그 똑똑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따뜻한 가슴을 가져라. 이야기가 맥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네. 움직인다는 건 자기가 뭔가 자발적으로 내가 뭐 할 때 필요해서 자기가 나를 도와주는 거다. 그래서 옛날에 한비자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 혼자 말하는 사람. 다 아는 사람. 제일 현명한 사람, 다른 사람의 지혜를 활용해라. 다른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나를 도와주려고 내가 널 다가가서 먼저 뭔가를 쌓아놔야만 얘한테 돌아오지.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야기해서 가서 뭐 한다고 도와주니까 그렇겠죠?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주는 그게 습관이 되면 아주 엄청난 자산입니다. 답이 되겠습니까? 네, 인간관계는 배려로, 배려를 받아본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것이 나중에 나한테도 엄청난 인적인 자산으로 돌아오는 그런 결과가 신뢰로 보장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에 친구들이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회장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해오셨잖아요. 산업 같은 것을.
근데 그때마다 아무리 성공했다고 해도 실패하고 슬럼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에 제가 이제 실패를 했을 때는 이제 실패 그런 걸 분석을 하고 난 뒤는 좀 빨리 강하게 내버렸어요. 머릿속에 넣지 말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어떤 어찌 보면 내가 몸이 이쪽으로 안 가는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뭔가 이걸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판단하면서 가만히 버리는 거죠. 그걸 그냥 몸에 머릿속에 두고 있으면 다른 걸 또 못합니다. 끊임없이 뭔가 해야 됩니다. 그죠?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분명히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저도 최근에 뭐 하면서 시행착오를 했고 실패를 많이 했고요. 하지만 분명히 그걸 이렇게 반면교사 스스로 삼고 가만히 내버리죠. 취할 건 취하고. 그래서 성공한 것도 보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처음부터 갖춰진 게 없었어요. 근데 끌려가더라고요. 성공했는. 몸이 끌려가, 마음이. 그러니까 계속 그게 몰입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8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인사동에 요거만 네. 공장에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명이 탄생되는 그 과정을 4D로 5분 동안에 체험할 수 있는 설비가 있습니다. 이게 내가 꽤 오래 전부터 이걸 좀 준비를 해온 건데, 그래서 내가 딱 의자에 앉는 순간 우리 그 설비에는 6명이 실전 설비니까 많은 일은 아니고 6명이 앉는 순간에 한 마리의 정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자 경쟁을 뚫고 그렇죠. 쭉 가서 난자의 해하고 만나서 생명이 탄생이 되죠. 그렇게 생명이 탄생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평상시에는 누가 어린애들이 엄마, 아빠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하면 우리가 도식적으로 설명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렇게 해서 내가 태어났어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실제로 내가 앉아서 실적으로서 체험을 하고 느끼고 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많은 걸 시도를 했죠. 시도를 하고 예치도 않고 투자받는데도 어려움이 많고 심지어 3년 전에는 한국판 태양의 서커스를 국가에다 제안했는데 아이디어는 기만한데 최종적으로 소주 만드는 회사에서 뭐 그런 걸 해. 그래서 다 탈락했어요. 계속 우여곡절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지만도 분명히 이런 건 앞으로 수요가 있을 것이다 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는 이제 실패를 좀 하더라. 저는 실패한다고 생각 안 해요. 지금 한 5년이 넘었거든요. 올해 9월달쯤에 인사동에 뭐냐면 고의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프로젝트. 우리는 고의 그림을 보는데 그냥 들어가 보자면 그 공간이 한 1000평이 됩니다.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뭔가 그런 거를 내가 좀 끌리고 야 이제 그거다 싶은 거는 분명히 시행착오도 많고 초반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자기 확신을 가지고 빠져들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하나씩 만들어져요. 세상에 여러분 오늘 첫 제목도 첫 술에 행복한 아닙니까? 그죠? 첫 술에 배가 부른 그런 한 숟가락 떠먹고 배부른 그런 삶은 없습니다. 그런 삶은 굉장히 재미가 없고요. 남은 인생을 거의 다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내가 밥 한 숟가락 이렇게 떠먹고 배가 부르고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은 굉장히 맛있게 먹고 조잘거리고 하는데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죠? 네. 여러분들 지금 출발하면서 뭔가 부족한 것도 많고 굉장히 일단은 딱 출발입니다. 지금 뭐 조금 점수 좀 잘 받아가지고 뭐 좋은 대학 갔다 해서 희당당 절대 그렇죠. 제가 서울대 가가지고 그 강의할 때 그게 여러분 한국경제에 나와 있어요. 너 지금 뭐 이래가지고 좀 점수 좀 받아가 서울대 다닌다 해서 방심하지 마라. 세상이 안 그렇다. 지금 서울대니 뭐 연고대니 뭐 인문학 쪽에는 취업률이 뭐 지방이나 큰 차이 없습니다. 때문에 그런 건 간여하지 마시고 여러분 페이스대로 좀 빨리 뛰는 사람도 있고 늦게 뛰는 사람도 있어요. 길게 보고서 인생은 길게 보고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또 다른 걸음이 보일 것이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끌려서 촉으로 끌리는 일은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를 하되 아닐 때는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극복의 힘이었다는 얘기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한 한마디 정도만, 한 1분 정도 시간만 할애해서 꼭 던지고 싶은 말씀을 한마디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답게 비전 찾기. 어제 이렇게 학생이 질문을 했는데 참 인상 깊어가지고 여태까지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이야기를 이제 질문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뭐 이렇게 대기업 저는 또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도 거의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술 담배 일찍 배우고 대학 들어가서 학생부터 돈 받고 가출도 해보고 또 뭐 좋다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중소기업에 들어가보고 또 중소기업 대기업 뛰쳐나서 또 그 똑같은 중소기업에 들어가고 혼자 창업도 해보고 또 컨텐츠 기반 IT 쪽에 컨텐츠 사업도 하면서 술에 사면서 하고 술을 팔면서 건강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에코 힐링 산에다 피아노 올리고 대통령을 모시다가 신발을 벗기고 그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름이 조옥래입니다. 아, 내가 조옥래답게 살아갈 국리를 참 게을리 하지 않았구나. 나답게 살아갈 국리를 참 게을리 하지 않았구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남을 의식을 안 했어. 남을 의식을 안 했어.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왔다. 그래서 내가 뭐 돈을 많이 버리고 명예를 얻고 이것보다는 그게 내가 가장 소중한 것 같아요. 정말 내 맘대로 살아봤어요.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나답게 살아라. 살아갈 국리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나답게 살 국리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박수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좋습니다.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답게 살 국리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마지막에 폭발하는군요. 고맙습니다. 자, 정말 자신의 내면의 소리의 귀를 들으면서 나답게 살 수 있는 긍정적인 그리고 자신만의 명화를 한번 그리는 시작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멋진 강연으로 여러분께 느낌표, 물음표를 제시해준 우리 조은혜 맥키스 컴퍼니 대표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질문으로 시작하는데요. 우리 모든 것은 적극적으로 임할 때 생의 주인공이 됩니다. 주도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준 여러분 자신에게도 사랑과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늘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열정의 삶을 펼쳐나가는 가운데 비전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하는 아나운서 이병수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